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초보자 필수 매매법, 그 중에서도 상한가 매매법, 중심 돌파 매매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이 기법 하나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역전될 수 있는 지름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자신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 기술로 습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로 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한국정보통신의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정보통신 최근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지수 무관하게 지금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시작된 상한가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상한가가 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단식 폭등 랠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종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대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그렇다면 또 어느 시점에서 종목을 잡아낼 수 있는지 오늘 그 기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닥권 상한가는 인생을 바꾼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한가도 물론 종류가 다양합니다. 바닥에서 상한가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중간 상한가, 고가권 상한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닥권 상한가는 분명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던 뭔가 특별한 에너지와 특별한 명분과 가장 강한 상한가가 만들어졌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다만 많이 올라간, 다시 말해서 수백 프로가 올라간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왔다, 고점에서 상한가다, 이것은 물량을 털 확률이 높은 속임수 상한가일 가능성이 높겠죠. 상식적으로 말이죠.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우선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강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상한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바닥권 상한가. 바닥권, 그 중에서도 첫 상한가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으로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더 강한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무언가가 들어왔다,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상한가도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그 두 개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조건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이 급등의 가능성을 확실시할 수 없고, 세 가지, 자, 다시 말해서 첫 번째로서는 상한가, 강한 종목, 두 번째로서는 거래량, 역대급 거래량, 세 번째로서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 주가가 강한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유 없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한국정보통신과 같은 종목은 어떤 명분을 확보하고 있냐면 바로 애플페이라는 명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애플페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플이 운영하는 글로벌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 올해 연말쯤에 국내에 전격 도입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정보통신이 수혜주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와 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측과 우선은 그 단독으로 서비스를 좀 협의를 한다, 뭐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국내 그 벤사들과 세부적인 이제 어떤 어떤 결제망 개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대카드는 국내 대형 벤사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세 곳이 되겠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그리고 키스 정보통신. 이와 같은 이 벤사 3곳과 현대카드와 그 애플페이, 이 단독 결제에 따른 기술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대급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그 종목 자체적인 어떤 개별 이슈로 봤을 때는 몸집이 좀 상당히 큰, 그렇죠. 애플이 운영하는 글로벌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상한가, 거래량, 명분이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이 큰 추세장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바로 A 구간, 자 바로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A 구간에 대한 상한가 들어간 이 A 구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그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만 부여한다. 의미만. 자 그렇다면 그 의미가 있는 그 상한가 자리에서 어느 시점이 맥점 포인트가 되느냐. 바로 상한가의 몸통을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상한가의 몸통. 그러니까 상한가는 당연히 가장 많이 올라간 가격대이기 때문에 윗꼬리는 당연히 안 달려 있을 것이고 아랫꼬리가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아랫꼬리는 무시를 하고 오로지 그 시가와 종가에 대한 어떤 그 중간값 몸통에 대한 중간값을 대충 밑줄을 그어봅니다. 자, 그었다라고 치죠. 자, 그렇다면 자, 그 라인을 첫 번째 이탈을 해야 됩니다.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은 웬만해서는 변동성을 주고 개미들 물량을 털고 어느 정도 눌림을 줬다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한가 중심선까지 터치가 아니고 이탈을 해야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랫꼬리가 달리고선 반등이 나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고 이탈, 상한가의 몸통을 이탈했다. 그 무슨 뜻입니까? 두렵다. 그렇죠?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의미가 있는 상한가를 깼다. 뭔가 추세 이탈이 만들어졌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어떤 그 상한가의 양봉에서 의미가 있는 가격대를 이탈했다는 것만으로도 물량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기존에도 이미 떨어진 상황에서 중간값을 이탈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개인들 물량이 떨굴 대로 다 떨구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그 중심선, 이탈된 중심선을 다시 반등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맥점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과감하게 자신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종목들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쌓여져 있는 어떤 그 데이터, 통계, 확률에 투자를 하는 거죠. 왜?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첫 번째 상한가, 두 번째 역대급 거래량, 세 번째 남다른 명분. 명분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정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개별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글로벌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이슈가 지속성 가능성이 있는가, 일정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남아 있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명분도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운영하는 글로벌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올해 연말쯤 국내에 전격 도입될 전망, 그렇죠? 일정 매매인 거죠, 그렇죠? 충분히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 자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이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끝난 이슈냐, 아직까지 살아 있는 이슈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그 이슈에 대한 어떤 덩어리, 돈의 크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기업도 아니고 애플, 그렇죠. 의미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그 호재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삼성과 관련된 이슈들은 단기적으로 끝나질 않죠. 그렇죠. 삼성과 관련된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테마가 형성되게 되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랠리가 터지게 됩니다. 왜? 삼성이기 때문이죠. 시가총액 삼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분의 사이즈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한가 거래량 명분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과 첫 상한가 그리고 충분한 명분 이 세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추세 방향성의 큰 그림을 한번 읽어보시고 맥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상한가 몸통의 중간값 이탈과 동시에 반등이 나올 시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상한가 매매법 중심 돌파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실전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성공 투자 꼭 이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버튼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